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 보고, 갯벌과 구릿빛 황토로 농축산물을 살찌우는 풍요로운 곳, 충청남도 서산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이 감성 넘치는 부자농부의 정체, 너무 궁금하군요. 밤낮 가리지 않고 차박 야식 즐기는 부자농부를 찾아 어둠을 헤치는 우리 제작진. 저 불빛이다. 어디? 오! 불빛! 과연 그 부자농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차박하는 부자농부 맞으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맞아, 차박하는 부자농부. 와우! 찾았습니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셨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일 아침에 오면 얘기해 줄게요. 네. 오신 김에 라면 끓였는데 추운데 라면이라도 좀 드시고 가실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세요. 이렇게 늦게 오시려면 일찍 오셔야지. 아, 속았어. 정체불명의 부자농부가 권한 라면에 감동받은 우리 제작진. 이 라면 맛처럼 내일 아침도 감동의 연속일까요? 다음 날 동트자마자 찾은 부자농부.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면은 아. 어떤 작물 알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안내해 드릴게요. 과연 차박 부자농부의 효자작물은 무엇일까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 안에 제가 부자가 된 작물이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에?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뭐죠? 짜잔, 열면 바로 작물이 나옵니다. 싱그러운 연두빛이 쫙! 그런데 이 작물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달래입니다. 아하! 입맛 돋우는 향기로 식탁 위에 봄 소식 전해주는 달래. 이 달래로 과연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이 달래와 기타 작물로 연 매출 1억 2천을 올리는 달래농부 방효지입니다. 달래 농장 운영 7년차 박효지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달래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작물로 속을 덮이고 소화를 촉진하며 복통, 설사를 그치게 한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덕분에 봄이면 봄마다 끓여 먹고 무쳐 먹고 달아난 입맛을 찾는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만 평에 달하는 농지에 달래 심어 부자가 된 비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푸른 달래 밑에 숨겨진 억대 매출의 비밀, 이제부터 공개가 됩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회색빛 하우스 안, 초록빛 달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황토에서 달래를 한 움큼 캐 흙을 분리하고 무심히 찰랑찰랑 털어내는데요. 더미로 한데 뭉쳐있는 달래 뿌리에서 황토만 털어내면 되는가 했는데 마치 흰머리를 뽑듯이 뭔가를 솎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라고 지금 뭘 고르고 계신 거예요? 아깝게 또 뭘 그렇게 버리세요. 달래 사이에 있는 잡초, 저는 제초제를 쓰지를 않아요. 제초제를 안 쓴다고요? 그럼 잡초는 어쩌고요? 손으로 풀을 제거를 하고 살균제, 살충제를 주지 않고 균이나 충에 달래가 잘 견딜 수 있게 달래들한테 면역력을 더 키워주죠.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달래도 좋지만 흙도 살고, 흙이 살아야 또 다른 작물을 심어도, 달래를 심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내가 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막 먹을 수도 있으니까.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네. 싱싱한 거
연하고 싱싱한 거를 위쪽에 저 위쪽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난생 처음 밭에서 막 뽑은 달래를 먹어보는 우리 김보연 PD. 풀 비린내도 안 날 거요. 단맛이 살짝 나면서 향긋한 진짜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죠. 네. 알싸한 단맛까지 풍미 가득한 달래. 그런데 이 달래를 캐는 장비는 무지막지하니 엄청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도구가 특이하죠. 이거는 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직접 제작한 이유가 있나요? 얇게 이렇게 곡선을 두어서 제가 한번 딱 찍었을 때 잘 나오게 가볍게. 최소한의 힘으로 단단한 흙 속의 뿌리까지 캐기 위해 얇고 길게 제작됐답니다. 그런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캐고 있는 부자농부. 그렇게 해서 언제 다 캐시려고 요즘 기계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한 번에 같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파리가 상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잎부터 뿌리까지 온전히 다 먹는 달래를 상처 없이 캐기 위해 힘들어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거였습니다. 피디님, 서산에 달래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전 모르죠. 모르죠. 서산의 달래가 왜 유명하냐면 서해안의 바닷가의 해풍, 바닷가의 모래, 비옥한 황토 땅,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달래가 잘 자라고 달래가 더 맛있고. 그 환상의 자연 조건 덕분에 전국의 달래 생산량 60%가 서산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부자농부만의 비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얘네들한테 좀 보약을 좀 먹이거든요. 달래에 보약을 먹인다고요? 과연 어떤 보약을 먹이는지 부자농부의 행보를 쫓아가 봤습니다. 달래 녀석들 약 좀 해먹여야 되겠네. 보약 좀 줘야 되겠네. 큰 통에 물을 붓는 부자농부. 이어 뭔가를 연이어 붓는데요. 에? 그게 뭐죠? EM이에요. 미생물. 달래 친구들 보약. EM을 물하고 희석을 해서 달래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달래들이 좋아요. 물과 EM을 300대 1 비율로 희석해 몸집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달래 주 2, 3회씩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EM을 주면 달래의 면역력이 높아져 병충해를 적게 입고 다른 비료의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고요? 산성화돼서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달래가 뿌리를 더 잘 내리고, 뿌리를 더 잘 내리니까 다른 영양분들, 거름을 준 것들을 달래가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그런 헬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미생물로 달래 면역력을 높이고 토양을 개선하라. 미생물 보약 덕분에 잎도 뿌리도 튼실하죠. 달래 먹고 달려가자. 찔레 먹고 찔려가고. 유쾌함이 넘치는 수확, 즐겁게 일하는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 이웃 주민들하고 맨 뒤에 계신 분은 어머니 김순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손에 흙물이 빠질 새가 없이 달래와 평생을 함께 오셨다는데요. 한 40년 됐어요. 이게 진짜 효자지. 효자 노릇했지요. 사람 몸에도 좋지만 그래도 소득이 그냥 괜찮아서 많이 도와줬어요, 달리가. 달래 덕에 3남매를 키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군요. 살짝 찍어. 네. 예, 알았습니다. 이분은 또 누구실까요? 광자 용자 되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청정하시니 너무 좋아요. 빗물으면 안 되니까 네. 살살 달래라고 달래야. 예. 예, 그러니까 살살해서 예. 힘들지 않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예.
대표님이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잘해요. 근데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서 좀 덜 맞는 것도 있어. 그래요? 예. 어떤 점이 덜 맞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9세대니까 그전 거를 고집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 예, 그래서 나하고는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아버님이 평생 농사일만 하셔가지고 농사일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제가 내려와가지고 아버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배웠죠. 예. 박사는 아무나 하나. 봄 기운처럼 훈훈한 달래 부자의 대화가 이어질 즈음 새참 왔어요. 새참 드시고 하세요. 달래전에 왔어요. 달래전 좀 드시고 하세요. 와 이게 웬 떡 아니 이거 웬 절입니까? 일선도 멈추고 모이게 하는 향긋한 달래전. 그런데 또 들어옵니다 뭐가. 비빔밥이요. 아, 콩나물도 넣어서 와 여기 달래 맛집인데요. 달래로 후한 인심 쓰는 이분 혹시 천사 아닌가요? 제 아내입니다, 아내. 단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래 천사 맞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달래전에 달래 비빔밥, 달래 간장까지 달래 잔치네요 잔치. 하하 이걸 다 언제 만드셨대요? 1시간 전 제철 달래로 수확 작업 중인 분들을 위해 새참 준비를 시작하는 아내. 달래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일하시는 분들 참으로 갖다 드리려고요. 저 어릴 때는 저도 시골에 살긴 했지만 달래가 좀 귀했었거든요. 봄이 돼야 먹을 수 있고 찔레나무 있는 그런 거 덤불 가에 이렇게 조금씩 나면 그 어린 달래를 캐느라고 냉이도 캐고 하면서 어떤 기억이 있었는데 시집 오니까 달래가 이렇게 재배를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 추억의 맛까지 더해지는 달래전. 뒤집기 내공으로 한판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귀농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언제든 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저도 내려와서 남편하고 함께 이제 하고 싶은데 아직 지금 현실로는 당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리고 그래서 예. 따로 사시는 거예요? 네 따로 살고 주말 부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계속 몇 주 달래 때문에도 그렇고 뭐 하우스 짓고 하느라고 바빠서 못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또 무슨 요리인가요? 달래 간장 만들고 있어요. 달래 간장 복분자청 참깨 고춧가루면 끝. 하하 참 쉽죠. 달래전을 달래 간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케 젓가락으로 찍고 손으로 찢어서 손으로 집어 먹어야 제맛. 무조건 비벼라. 아, 달래 향 냄새가 막 확 나서 막 기똥차게 맛있네. 기차게 만든 아내분도 한점. 들어가다 한장 드려. 진짜 배기 달래 잔치는 이제부터랍니다. 한 숟갈만 넣을라나? 어쩌게도? 사진 찍어놨네. 달래 향에 참기름까지. 아하하 이건 반칙이죠. 아하 아는 맛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우 침 고인다 침. 맛있어. 달래 향으로 입맛 달래고 훈훈하게 마음까지 달래주는 새참입니다. 든든하게 새참을 채운 오후 수확한 달래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부자농부. 그런데 기껏 흙에서 캐온 달래를 물속에 풍덩 빠뜨립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빨래 할 때 불림 모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면은 쉬울 거예요. 밤 12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흙이나 달래에 묻어 있는 다른 것들이 푹 많이 불려져 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12시간 불려 흙과 이물질이 살짝 흔들기만 해도 세척이 된다는데요. 또다시 물세례 중입니다. 포장하기 직전 세척 작업이야. 지하수를 모타로 품어서 고압을 만들어서 세척하는 방식이에요.
엄청난 수압. 그러다가 달래가 수압으로 상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뿌리 같은 경우에는 고압에 그렇게 많이 손상을 입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압을 많이 해줘서 뿌리에 묻어있는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제 경쟁력도 있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줄기 부분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고압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물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이제 제 노하우입니다. 12시간의 불림과 높은 수압으로 깨끗하게 세척된 달래. 그런데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세척하며 묻은 물기 때문에 달래가 쉽게 짓무르진 않을까요? 세척 후 짓무르는 거를 최대한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빼서 포장 작업을 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다른 채소보다는 짓무르는 거는 좀 덜하다고 봐야 돼요. 상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애지중지 상처나지 않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세척한 달래. 싱싱하고 뽀얀 뿌리가 그 노력을 대변해 줍니다. 남은 물기까지 털어낸 달래는 이제 포장에 들어가는데요. 포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8kg 실물량 담아야 돼요. 박스가 1kg니까 1kg 더 달아야 눈금을. 정량 포장한 달래 상자는 매일 오후 출하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많은 달래가 다 어디로 가나요? 지금 차에 실은 달래는 서울의 가락시장 경매장으로 갑니다. 남은 달래 상자는 갈 길이 다릅니다. 부자농부가 직접 배달까지 나서는 배송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도착한 곳은 서산 시내. 직접 소비자를 찾아 배달하나 했더니 아하, 택배 보내려고 오셨구나. 직거래 하거든요. 식당. 일부 소량 직거래. 최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직거래까지 시작했다는 부자농부. 그렇다면 이집에서 가장 궁금한 것, 달래로 올리는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달래 매출로 연 매출, 위탁 판매와 일부 식당 직거래로 해서 한 약 7천 정도 판매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달래 위탁 판매 및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7천만 원. 달래의 판로를 찾고 제값을 받아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7년 전쯤에 부모님께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있으셔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달래 농사 자체가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수작업으로 농사 일을 하면서 달래를 종자를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1,000만 원어치의 종자를 그냥 다른 대농한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마음이 심적으로 안타까웠죠. 갖은 노력 끝에 예년보다 많은 종자를 생산한 부자농부. 그러나 막상 더 심을 농지가 부족했던 상황에 하는 수 없이 다른 달래 농가의 손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후 하우스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단가 부분이 너무 시소를 타기 때문에 원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마음이 아프죠. 수확부터 포장까지 일일이 수작업하는 달래. 그러나 공들인 수고보다 낮은 원가의 허탈하기 일쑤였습니다. 고민 끝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부자농부. 직거래로 안정된 수익이 늘어났답니다. 하우스를 신설한 그런 이유로 더 수확이 매출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판매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한 그 위기의 기회를 잡은 그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달래 당일 출하를 끝내고 쉴 새가 없는 부자농부. 창고 같은데 여긴 무슨 일이죠?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이리 뜸을 들이시는 걸까요? 짜잔. 이건 하늘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드론입니다.
드론으로 어디에 뭘 하시려는지 궁금한데요. 거두절미하고 드론을 차려계시는 부자농부. 일단 따라가 봅니다. 비료 포대도 꺼내고 드론도 하차. 솔솔솔 이 막힘없이 드론을 세팅하는 손길. 하하, 이거 참 뭐 하시려는 거예요? 달래밭에 취비 비료 줄 거예요. 달래밭에. 비료를 드론으로 준다고요? 드론으로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힘이 덜 들고 많은 면적을 살포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료를. 야야야야야, 와, 뜨다, 야, 와우, 프로인데요, 프로. 쉽지 않다는 드론도 다루고, 아우, 대단하세요. 그런데 드론으로 무슨 비료를 주시는 건가요? 달래 좀 잘 크라고 성장하라고 복합 비료 좀 주고 있어요. 주비는 봄에 주로 주고요. 비 오기 전에 좀 줘가지고 비에 잘 녹게 비 오기 전에도 주고. 그래서 작물 상태에 또 봐서 또 주기도 하고요. 부자농부가 드론을 시작하게 된 건 늘어난 농지에 주기적으로 비료를 살포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쪽잠 자며 학구열을 불태운 결과 드론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기계도 준비한 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농업기계화로 규모와 수익을 확대하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내일 봬요. 일과를 모두 끝내고 귀가하는 시간. 아하, 이때가 하루 종일 제일 행복하죠. 고생한 심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할 텐데. 그런데 부자농부, 아니 왜 운전석이 아니고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 좀 절약하려고요. 피곤해서 또 쪽잠 자고 새벽부터 또 일어나서 또 벌레 좀 보고 하려고. 네, 이가 차가 제 아지트죠, 어떻게 보면은. 수학 시기에만 차박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는데 마음만은 집에 가 있습니다. 방주. 방주. 아유, 그래. 방주 보고 싶어서. 오늘 여기 부자농부 TV에서 나와서 아빠도 응원해 주시잖아. 자식 농사 짓는 것도 부자 돼야지. 방주가 지금 한 것처럼 잘하면. 그래, 지금처럼 잘하자. 이제 내일 모레 생일인감? 아빠한테 바라는 거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봐. 낚시? 그래. 이번에 못 가더라도 다음에 또 가자, 낚시. 그래, 알러뷰 해. 씩씩하게 잘 지내. 직접 가서 보면 되지. 예. 왜 전화 통화를 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근데 주말 부부가 하고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한 달치 집 못 가고 자식 농사 짓는 부부는 되게 미안하죠. 애들한테. 매일 보고 싶죠. 달래도 오늘 얼마 컸나? 아침에도 보고 가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고 예쁜데 애들은 더 하죠. 달래를 볼 때마다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유, 자야겠어요. 피곤하니까 자고. 자식 농사, 달래 농사를 잘하기 위해 아주 잠시 행복을 미뤘을 뿐이랍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트럭에 몸을 싣는 부자농부. 뭔가 엄청난 일을 해결하러 가는 든든한 가장의 뒷모습 같은데요.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빈 농지. 겨우내 쉬었던 구릿빛 황토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달래를 심을 건가요? 여기는 콩밭입니다. 콩 심을 거 준비하는 거예요. 달래가 아니고 콩을 심는다고요? 기계화가 조금 가능한 작물이 벼 다음에 콩이 이제 기계로 심고 기계로 수확하고. 수작업하는 달래 대신 이모작 작물은 기계 작업이 가능한 콩을 선택했답니다. 처음에는 한 1,000평 정도 되는 거를 손으로 심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면적을 콩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장비도 준비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10,000평까지 콩을 심고 수확을 했어요. 약 7톤 정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이모작으로 농가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라. 과감한 농기계 투자로 벼와 콩 농사를 병행하며 농가 수익을 높였다는 부자농부. 곶간 채우는 맛이 쏠쏠하다고 하네요. 콩은요, 작년 11월에 추수한 콩입니다. 그런데 힘자랑하는 건 아닐 테고 갑자기 콩자루는 왜 들고 가세요? 한두 자루가 아닌데요. 콩 판매하러 갑니다. 지난 가을 대다수 도매로 출하하고 일부 남긴 콩은 요긴한 쌈짓돈이 된다는데요. 콩을 어디로 판매하러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식당. 어때요? 돈이 될 콩이라 그런지 콩자루가 깃털처럼 가볍죠? 저희 콩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이쪽에다가. 예. 여기 제가 농사지은 콩 납품하는 여기 두부 식당입니다. 팔로를 찾던 중 첫 직거래를 시작한 두부 식당입니다. 두부를 만들게 되면은 두부가 탄력이 있고 좀 더 고소하니 맛있어가지고 콩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과 벼농사 등으로 올리는 수익 얼마나 될까요? 콩하고 기타 작물로 연 매출 5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달래 위탁 판매 및 직거래 판매 7천만 원, 콩과 기타 작물 판매로 5천만 원 해서 총 1억 2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미생물로 면역력을 높이고 토양을 개선하라. 두 번째, 농업기계화로 규모와 수익을 확대하라. 세 번째, 이모작으로 농가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사회적인 그런 기여를 하는 농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부장한 방효지 달래 부자농부, 역전의 부자농부가 인증하는 부자농부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떠세요? 받으시니까?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과분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몸도 쉬엄쉬엄 달래면서 일하기로 약속해요. 달래 농사도 자식 농사도 최고인 방효주 씨,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